네, 11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굉장히 특별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9월 5일입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첫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이 딱 2달하고 하루 되는 날입니다. 2달. 세간에 알려진 것은 2달. 그러나 취재가 시작된 것은 아마도 훨씬 그 이전부터일 텐데요. 이 보도를 총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기성 보도국장,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사상 취재 편의점이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럴 때 쓰는 표현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아, 무슨 말씀? 예, 어떻게 저희 취재 편의점을 이렇게 처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기성 언론도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고 예, 잘 나가는 매체도 아닌데 예, 저희 같은 매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김기성 국장님 처음 뵐 거예요. 예, 뉴스토마토 이 보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 첫 출연이시라서 네, 다소 맞습니다. 긴장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워낙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차분차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달. 네, 그렇죠. 예, 다 합치면 몇 달 정도 취재하셨습니까? 실제 한 8월부터 취재는 시작됐었고 중간에 이제 박형광 기자가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지금 주말도 없이 그다음 뭐 추석 연휴도 없이 이렇게 좀 달려왔던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추석이 있었네요. 네네. 연휴 없이 주말 없이 네네. 석 달을. 근데 박형광 기자가요 계속 눈이 충혈돼 있어요. 아, 예. 잠을 못 자서. 근데 국장님도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부담감이 큽니다, 솔직히. 네, 그 부담감이 이제 책임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예. 아니요, 전혀 그런 표현은.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은 저희들은 뭐 변죽만 울리는 그런 상태로 뭐 이런 일도 있었대, 저런 일도 있었대, 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용기 있게 첫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이따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워낙 또 오늘 아침 센 보도가 나와서 그 보도 말씀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태균 씨가 당원, 국민의힘 당원 지지 성향을 분석한 이것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이죠. 이 문건이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경선 조작이 의심된다 이런 보도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얼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달 10일 노정면 의원이 맨 처음에 발표한 것이 이제 한 56만 8천 명 정도의 당원 명부, 책임 당원 명부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흘러 들어갔다 이 말을 했고 그 다음 날 제가 확인을 하니 이제 노컷 뉴스에서 이제 단독을 냈었는데 지지 성향을 분석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분석 문건은 이제 응답, 그렇죠. 약간 1번, 2번, 3번 이렇게 응답을 표시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정리된 문건이 이제 저희 손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알려졌던 거와 틀립니다. 그래서 한 11,000명, 이제 1만 1,495명 지지 성향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표를 가지고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도 처음 보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가공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100% 써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했던 부분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련된 이제 증언이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추가로 구체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언까지 연결되면 그나마 실체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베일을 벗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네네네네. 드리자면 전체 그러니까 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네,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태균 씨가 안심번호를 입수를 한 건데 당시에 본경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본경선을 앞둔 시점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문건을 작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그 문건 속에 있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뉴스토마토 보도에 그 일부가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번호가 쭉 나와 있고요. 050으로 시작되는 가상번호가 있고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지역별 그리고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주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별로 이 사람은 윤석열, 이 사람은 홍준표, 이 사람은 원희룡 이렇게 각 후보별로 제공된 그 안심번호당 이 번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확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 대표인데 밝혔듯이 네, 각 캠프에 이 안심번호 명부가 전달된 것은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홍보용이었던 거죠. 홍보용이 그 여론조사도 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판세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치만 나와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윤석열 56, 뭐 홍준표 32 이렇게 네. 수치만 나오면 되는데 예. 이 가상 번호별로 네, 이제 성별, 연령, 지역 이러한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상 번호가 대선 본경선까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선 경쟁력 가상 대결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했을 때 당신 누구 지지할 거야? 그 다음에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성향별로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로 데이터가 확보됐는데 그 내용 전체도 당원 11,495명. 네, 맞습니다. 예, 해당하는 이제 지지 성향이 그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조사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차 때 안 한 사람을 2차 때, 그렇죠. 2차 때 안 한 사람을 3차 때.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너의 지지 성향을 알아내고야 말겠어. 이거 아닌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사입니까?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습니다. 당원들 이제 첫 번째 조사가 19일부터 2021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11월 5일이 본경선 발표였어요. 그 앞두고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1만 7천 명 네. 가량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조사가 그 10월 21일 네. 또 13만 명 대상으로 했고 마지막 3차 조사는 이제 10월 28일 네. 당원 한 3만 명 대상으로 예.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합산을 내보면 예. 29만 5,508명이 됩니다. 예? 29만 5,508명이 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와. 그러니까 지금 전체 명부가 56만 8천 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 중에 절반 가량, 그러네요. 그 중에 절반 가량을 했고 응답 완료한 수가 이제 확보가 된 것인데 예. 그 응답 완료한 수는 이제 다 더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5,044명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3,450명이죠. 네, 1차 네. 조사. 그다음에 예. 2차 조사에 5,044명. 예. 그래서 3차 조사에서 3,001명. 네. 이것이 더해진 것이 이제 1만 1,495명이고 이것은 각 지지 성향이 정확하게 나오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상 불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하고 문건을 만들었던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고 별도로 확인할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제 조사 전문가들의 그 인용 보도가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표본 쿠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표본 쿠킹이라는 게 어떤 뜻이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 오염된 표본을 가지고 네. 조사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표본 쿠킹을 위해서 이러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오염된 표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만약에 네. 윤석열 지지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을 번호를 놓고 홍준표나 유승민 지지 성향 사람들을 뺀다면 네. 표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이것은 우세로 나오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했던 것 가령 뭐 윤석열 홍준표보다 2~3% 올려주이소 올려줘라. 예, 예. 이것은 이제 한 500명 조사하다가 2,000명으로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이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뻥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것은 표본 자체가 오염돼서 갔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혐의점이나 이것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명태균 씨가 기존에 이제 과거에 했던 네. 수법들이 대부분 이 증명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한 3차례 정도 벌금형도 선고받고요. 그다음에 네. 중앙선관위로부터도 적발이 돼서 이제 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과거 이력으로 돌아가면 전화번호 명부라든지 그다음에 114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DVD를 수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작업들이 익숙한 사람인 거고 예. 그것이 실제 여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것이 실제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경선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그것은 네.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인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증언에 지금 기대고 있고 네. 핵심 증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홍준표보다 2% 정도 앞서게 네, 만들어 주이소라고 네, 하는 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표본 추출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뭐 일종의 이제 물 타듯이 진한 커피에 물을 좀 타듯이 야그 2%만 좀 타서 홍준표 지지자 좀 섞고 뭐 원희룡 지지자 좀 섞고 뭐 윤석열 지지자 많이 해서 돌리면 그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기관 대표들을 제가 이제 이번 취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실제 좀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다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 이러한 불법을 행할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지 예.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강희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밝혔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제 밝혔지만 네. 명태균 씨 지시로 한 거죠. 예. 500명을 돌려놓고 난 뒤에 2023명인가 뻥튀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홍준표보다 2~3% 앞서게 해라. 그래서 3.9%포인트가 아마 앞서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작업들이에요. 사실상. 다만 이것을 한다는 자체를 예. 그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전문가라면 그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죠. 예,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어떤 도덕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여심이라든가 그 선관위로부터 당연히 뭡니까 그 지적받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데 명태균 씨는 그런 것을 했다. 국민항공 연구소에서. 네네.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이렇게 이 조사를 돌린 주체는 그러면 뭐 실무를 맡았던 거는 강혜경 씨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뭐 이름이 밝혀져서 그런데 이제 예. 소장은 김태열 소장이고 근데 네. 이분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지시는 명태균 씨가 직접 강혜경 씨한테 했고 네. 강혜경 씨가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향 파악 문건도 저희가 강혜경 씨로부터 입수한 것이고 네. 그 경위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지시에 의해서 이 작업을 했다 이런 거고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각 캠프에서 판세 분석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예. 했을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상대 후보와 나와의 격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되는데 가상번호별로 지지 성향과 신상조사까지 한 캠프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캠프에서 행해졌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해요. 네. 명태균 씨가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제 했던 것이고 네. 3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한 25만 명, 26만 명 대상으로 네. 했고 그렇게 이제 추출된 것이 11,495명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분명히 했던 것으로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추정이 네.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됐고 그 과정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밝혀내야 될 숙제 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함께해서 밝혀내야 될 과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게 여의도 리서치.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 이제 여의도 연구원만 그 당내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의도 리서치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네네네. 근데 이 여의도 리서치가 실제로 선거 때마다 여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던 회사인데 이 부분도 관련이 좀 있는 거죠. 여의도 리서치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이제 여론조사를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예. 여의도 연구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연이라고 짧게 예. 부르는데 그곳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을 보면 네. 실제 본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때 민심 50% 그리고 당심 50% 예. 해서 민심은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었고요. 예. 그리고 당심이 50%가 반영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 K-보팅, 예. 그렇죠.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의한 K-보팅이라고 예. 해서 이제 선거인단 책임당원 56만 네. 8천 명이 선거인단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네.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모바일 투표에 응하지 않은 미참여자들 대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번호가 입혀진 예.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당원들을 그러니까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리서치 한 곳이 ARS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예. 그 당원 조사를 여의도 그렇죠. 리서치가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이제 경선 결과 그때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한 10% 포인트 정도 앞섰고 다만 당심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압승을 해서 이제 최종 6.5% 포인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부터 됐고 아마 이것이 경선에서 실제 활용이 됐다고 해도 결과치는 저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6.5라는 이제 네네. 격차를 보면 다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자 대결에서 0.73 차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그러니까 후보 경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쩌면 다른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번 취재를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이것이었는데 저도 이것을 접하고 난 뒤에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것이 활용됐을 것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바라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언이나 자료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선 조작의 의심을 지울 네, 수가 맞습니다. 없다. 네, 그 맞습니다. 관련된 추가 보도는 이제 오늘이 사실상 1차인 셈이고 네, 네. 2차, 3차 계속 이어질 거다. 2차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예. 2차로 끝내고 싶은데 예. 구체적 증언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네. 앞으로. 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무지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조작을 했었다면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데라는 판단들을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성향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참여한 경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보도된 그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됐다.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어제 이준석 의원에게 네. 이제 반론을 요청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귀국 비행기에 있어서 아, 직접 예, 예. 연락은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실에 물었고 의원실에서는 기존에 나갔던 예. 페이스북이나 인터뷰 입장으로서 대신 가름하겠다라고 해서 음. 아마 오늘 저희 보도 나오고 난뒤 이준석 의원이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밝힐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것이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이 내용이 전달된 것은 장담할 수 문건이 있다. 예, 이 예, 문건이. 예. 그러면 지지성향 분석 문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나는 이 문건을 알지 못한다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그러니까 이 문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부인을 할 겁니다. 부인을 할 건데 예. 아마 저희가 제기하는 증언에 의해서 아마 그것은 탄핵될 거다. 아니요, 저희가 비토될 제기하는 예, 저희가 제기하는 증언에 의해서 바로 반박이 될 거다. 반복이- 예. 반박이 될 거라서 좀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태균 씨가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힘 당시 책임당원 네. 5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차에서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를 돌렸고 예. 3차는 1차와 2차를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총 단위가 한 26만 명 정도가 예. 했고 그다음에 최종 응답자는 이제 1만 1,495명인데 이렇게 하고 난데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하필 이것이 당 대표한테 전달됐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이 문건을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밝히셔야 돼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그 네, 내용을 네. 그냥 밝혀야 된다. 명태균 씨가 그때 친분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줬는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라고 타박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저희가 듣는 증언에 따르면 예. 또 다른 활용 범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어떤 활용 범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추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려야 돼서 하는데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는 여의도 리서치로 갔다. 여의도 리서치로 갔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돌린 거다. 당내 여론 조사를 한 거다. 아니죠, 투표입니다. 정확하게 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K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 모바일 투표를 첫 번째 했고 모바일 네. 투표에 응하지 않은 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리서치라는 한 곳이 그 안심번호 그대로 네. 전화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결과치를 합산한 것이 당심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각 캠프에 이제 좀 고위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첫 번째 이 모바일 투표 값과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 투표 값이 각각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합산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 가령 모바일 물론 이제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한 것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네, 결과치가. 그런데 모바일 투표보다 예를 들어서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한 투표가 전화 투표가 훨씬 더 격차가 높게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예. 예. 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각 해당 캠프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결과값. 네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번에 그 뭐 여론조사 데이터 파기한 문제도 이제 보도를 하셨던데 총선 백서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지상욱 당시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이미 다 선거 끝났고 정치 이제 그만둔 지 오래돼서 난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인데 당시에 근무했던 빅데이터 팀이 만들어놨던 그 빅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고 퇴직했다. 이거 왜 이렇게 근거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왜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도 대선 경선을 하고 난 뒤에 그 서버를 파괴한 것으로 저는 알아요. 예. 네, 서버를 파괴하고 예. 이게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파괴를 한 것이라서 예. 지금 물증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여론조사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 법이 정말 허술해요. 여론조사. 예, 법이 허술해서 예. 그 여론조사 기간이 가령 일반 공표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만 서버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로그 파일을. 네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지워도 지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선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네. 지금 중앙선관위 검찰이 들어간다고 해도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다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하면서 여론조사 이것도 제가 봐서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예. 아시겠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가 드루킹 사건 대법까지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같은 경우가 이제 일종의 포털 댓글이었다 예. 친다면 여론조사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세론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밴드웨건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나의 표에 대한 심리를 작용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예, 전체적으로 정비를 네. 하는 이번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그렇죠. 여론조사로 단일화가 네, 네.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제 뭐 당내 경선도 있었고 본선도 있고 사실은 지난 대선도 사실은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 또 심상정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데이터였는데 이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활용이 됐고 불법의 영역에서는 경선 조작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여론조사로 이제 단일화해도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불신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 게 그래도 네. 지금 발표되는 공표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만 네, 명태균 씨만 명태균 씨만 이런 네. 판단을 하고 네. 이걸로 이제 역할을 하려고 네, 네. 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리서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억이나 되는 용역을 수주했습니까? 한 회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뭐 공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 회사의 입찰을 돌려서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유독 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회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33억이나 되는 금액을 몰아주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예. 여의도 리서치가 경선에서 이러한 일에 가담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성 특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정확하게 2년 3개월간 33억 정도의 용역이 수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존의 여의도 리서치와 국민의힘 특히 여의도 연구소의 관계를 보면 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도 어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다 일종의 관례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례란 것이 또 다른 그 특수한 밀접한 관계가 네. 무엇을 모의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대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여기 여의도 리서치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서청원대 최병렬, 예. MB대 박근혜 네. 이때 자기가 2번 정도 당해서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럼 그 전에는 그래서 있었다는 얘기네. 그 경우를 저희가 어떻게 그래서 네. 이제는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본인은 찍고 싶었겠지만 예. 만약에 과거에 어떠한 일에 연루가 돼서 그런 조작들이 만약에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달게 모르게 횡행하던 일이었다면 네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씨 그다음 미래항공연구소는 이러한 오염된 표본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그리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재와 법적 제재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는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네, 맞습니다. 그 여론 보고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21 보도로 네네. 용산발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다. 네네. 사실은 민주당이 공개했던 명태균 씨가 격분해가지고 김영선 의원한테 막 폭언을 하는 이제 그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 배경은 그런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예, 그런데 뭐 김영선 의원은 그게 아니라 미래한국 연구소의 확장판
예,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런 뭐 브랜치 개념으로 만들려고 해서 일종의 노선 갈등이 있어서 싸운 거다. 뭐 이런 얼개가 가능한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충돌한 연유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 명태균 씨가 서울에 구체적으로 마곡에 그 여론조사 회사를 차리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곡의 여론조사 회사를 차리려고 네네.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적 토대는 아마 예상컨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발주되는 비공개 여론조사였을 것이고 예. 거기에 어느 분들이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것까지 제가 인적 구성을 알지만 예. 뭐 괜한 피해가 갈까 싶어서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적 구성까지도 그러면 이게 언제 때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선 직후입니다. 대선 직후. 네. 그러니까 2022년 5월 취임식 이후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데이터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용산으로부터 발주를 받는 여론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했었다. 그런 움직임은 있었다. 지금 너무 많은 네. 파편 조각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명태균이란 사람의 실체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을 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봐주셨으면 좋은 게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떼놓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이 사람이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물론 전략가적인 면모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면모도 있지만 실제 무기는 여론조사였다. 그리고 이제 곱씹어 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이분이 이제 말에 성찬을 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입을 열면 다 죽는다. 네. 그럼 다 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 있어야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뭐 지금처럼 뭐 전략적 조언을 하고 참모적으로 했고 책사적 역할을 했다면 그것에 누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법은 이제 자기의 주무기였던 여론조사였던 거고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이제 검찰총장 퇴임하고 난 뒤에 대선을 저울질할 때 그때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때는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찾아갔을 사람들이 상당할 거예요. 근데 왜 명태균 씨만 옆에 두고 가까워졌냐? 특히 김건희 씨까지 왜 이렇게 가까워졌냐? 예. 그 부분도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박형관 기자가 이제 마지막 퍼즐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했던 것이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아직까지 많은 전제와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나온 정확한 문건과 전달된 경로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조언분 되지만 이제 저희가 핵심 복수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네. 그 증언이 나왔을 때 예. 그 이후에 이제 과정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진실을 안다면 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정확하게 같이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익 제보자, 네 그리고 그 양심 선언 이런 차원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가 좀 깨끗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양심 고백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경선에서 실제 조작이 있었다면 예. 국민의힘은 폐업해야 됩니다. 폐업. 예, 예. 폐업을 하고 예. 그 폐업 위에서 예. 다시 보수의 희망을 말씀하셔야죠. 이 영남이라는 그래도 이제 든든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까지 했지만 뭐 지난주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TK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민심의 이반이 그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정략적으로 이 판세를 당연히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본인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강혜경 씨입니까? 아닙니다. 네. 강혜경 씨는 아닌. 강혜경 씨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지시로 이 지시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몇 차례 했냐,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 예. 보고서 이런 것들 저희한테 전달해준 예. 제보자이고 예. 증언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좀 추정할 만한 어떤 분인지 예상해 봄직한.
한 분은 전 국회의원이고요. 전 국회의원. 네, 네. 한 분은 제가 지금 협조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 분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또 네. 다른 한 분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겠네요. 한 분은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 분은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네. 한 분은 21대 국회의원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의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고 그 추가 보도는 그 이분들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네. 빠르면 이번 주, 빠른 다음 주입니다. 빠르면 다음 네. 주 네. 예, 보도가 나올 전망인 것입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그 명태균 씨라는 이름을 네. 사실은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셨지 않습니까? 전 조금 일찍 알았습니다. 예, 저 2022년부터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취재가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어떻게 이렇게 딱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월등한 취재력을 아니요, 가지고 전혀 계시다. 그건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결심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다. 당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특히 김영선에 대한 공천 개입을 정치권에서는 약간 회자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몇몇 매체는 실제 취재까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칠불사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랐었고, 저희가 첫 보도를 할 때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 이제 이름은 밝히지만 그 당시 때는 저희가 A와 B로 표기를 했었고, 이 두 현역 국회의원의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D 씨라는 핵심 제보자,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네. 핵심 제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칠불사 해동까지 있었고, 그리고 D 씨는 그 당시 때 텔레그램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겠다. 거기까지 하고 난 뒤에 제가 보도를 결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왜 텔레그램이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희한테 물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제가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네. 보도가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과정들을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놀라셨잖아요. 약간 아니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간 대통령 육성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네. 가령 뭐 김영선 의원에게 명태균 씨가 뭐 빡지르는 세비반띵. 그리고 세비 반띵이라든지,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사실들 접하면서 다 안 믿겠어요. 저는 예. 지금 이 경선 조작 혐의까지 저는 아직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하고 증언 들었던 것들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기자로서, 아니면 또 한삼의 국민으로서 비참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드러날수록 비참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창원에 갔었는데 인내심이 대단하시던데. 아니요 뭐 아니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 말씀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항상. 네. 네. 아니요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기자 경청하는 직업이니까요. 예. 그런데 뭐 농담 반 섞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쌀 점 안 쳐. 여론조사 점을 치는 거야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 보다라는 그 일단이 오늘 나온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요, 이게 여론조사만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당연히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민심을 읽는 눈도 필요한 것이고, 다만 그 활용 범위가 불법과 위법 네. 또는 조작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예.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그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3% 앞서게 해달라. 예. 그것은 뭐 이미 확인된 것이고, 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왜곡된 여론을 접하고 그 왜곡된 여론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바뀐다면 네. 이것은 뭐 국가로서도 큰 불행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 그리고 앞선 쭉 이어진 보도를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으니 홍준표 시장입니다. 네네네. 홍준표 시장의 평상시 국민들께 보여준 성정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참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이분이 뭐 김재원 의원식으로 내가 착해서 참는다 뭐 이런 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리고 어찌 보자면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왜 입국다신가? 저는 그 부분도 뉴스토마토는 취재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한성질을 하시잖아요. 예. 발끈발끈 하셔야 되는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그 김웅 전 의원이 그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청부 살인을 맡겼더니 자신에게 예. 칼이 왔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예. 곱씹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이제 당원 명부 56만 8천 명이 달하는 당원 명부를 전달한 최모 씨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이 양아들처럼 아끼는 측근입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아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아들을 엄청나게 아끼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아들을.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도 어쨌든 차기 대선을 노린 대권 주자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뭐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해봤자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 탄핵이란 폐허 위에서 무엇인가를 해봤잖아요. 네. 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한 번은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던 건 자기도 알고 있었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진전을 진짜-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봅니다. 김재원 의원이 착해서 참으면 홍준표 대표는 아들 때문에 참는 겁니까? 뭐 홍준표 대표가 또 어떻게 저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시장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저하고 있었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공개하지 않은 인터뷰분을 추가로 저희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가 좀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오면서 어떤 개혁 보수의 깃발 들고 이제 개혁신당까지 이제 창당을 하게 된 이 전체의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여전히 좀 추악한 민낯들이 있었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쭉 보도하시면서 뭐 참담하시고 와,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생각을 못했다. 아까는 이제 폐업 신고하고 다시 새 출발해라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에 따르면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연루된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리스트라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정에서 뭐 이준석 의원하고 저희하고 뉴스토마토하고 뭐 갈등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 게임처럼 번지거나 뭐 누가 누구를 지금 전쟁하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의원도 이제 좀 진실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가령 지금 언론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 나가는데 네. 왜 그 질문을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분명히 우리한테 했던 말은 김건희가 그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건 맞다. 네. 그리고 나와 공천 관련해서 통화한 녹음들이 꽤 있다. 네. 그 부분을 공개해야죠. 그 부분을 공개해야죠. 저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한삼이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뭐 비례 쪽은 제가 개혁신당에 표를 던졌어요. 예. 왜냐하면 보수 희망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예. 저는 그 대상을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워낙 저 우파 쪽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라고 한다면 가령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아서 서로 얘기가 되는 합리적으로 이제 토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봤어요. 근데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저희 박형광 기자가 제일 심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접하는 거짓들. 그리고 본인이 항상 당당하고 익명 뒤에 숨지 않겠다 했지만 저희하고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 본인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국민 앞에 속죄를 구하고 아니면 당당하다면 더 나서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김종인 위원장이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팀장이고 김종인 위원장의 사단 하에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 여기가 이제 원팀이었던 거 아닌가? 팀장은 좀 격화시킨 거고.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독이었죠. 감독, 네, 예, 네. 감독, 네. 총 감독, 네. 예.
그 총감독으로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그냥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정도로 격하시키고 난 모르는 일이야. 저하고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한 2시간 넘게 저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형관 기자가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본인의 정치 인생의 상당한 오점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할 때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함성득 교수라고 네. 어제도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내외랑 상당히 가까워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고 예전에 그 첫 영수회담 할 때 물밑에서 또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제 느닷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저한테 꺼내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모른 척 할 거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판을 짠 게 김종인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자기는 그 명태균과 가깝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오세훈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 날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제 곧 전당대회가 있죠. 6.11 전당대회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최초로 이제 당 대표로 내세우고자 싶었던 사람은 김웅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김웅 의원이었고 그 오더를 명태균 씨가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김웅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너무 나쁜 얘기들 당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만남을 피했었고 아니, 저한테는 본인이 뭐야 캠핑카. 캠핑카 타고 떠났다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만남을 기피를 했었어요. 기피를 했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그 당시 때는 조영 의원을 밀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예, 주고요. 조영을 밀기로 하다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나서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PNL과의 여론조사 제가 이번 하면서 PNL 서명훈 대표도 너무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언젠가 좀 밝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 명태균 씨하고 서명훈 대표 둘이 잘 모른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무 작업은 강혜경 씨하고만 했다. 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명태균 씨가 그 당시 때 허경영 네. 뭐 국가혁명당이었나 네. 거기 가서 그 선거 캠페인 왜 전화를 오잖아요. 네, 뭐 네. 허경영입니다. 네, 이걸 네. 그걸 2건을 받아와요. 근데 그 한 건당이 얼마냐면 1억 2천짜리였어요. 와. 1억 2천짜리 2건을 받아서 2억 4천. 그 2억 네. 4천을 어디에 줬냐? PNR에 줬습니다. 아. 그럼 PNR 대표도 제가 이제 처음 밝힌 건데 PNR 대표도 저한테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었죠. 그럼 이건 뭐냐? 네. 이건 뭐냐? 그러면 그 PNR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기자들에게 PNR 리서치하고 막 그 통화한 녹음을 돌렸거든요. 예. 그 내용을 돌려서 이 저도 사건과 압니다. 예. 네네 무관하다라는 그게 제 주장을 통화가 있고 난 뒤에 그렇죠. 그 뒤에 저랑 PNR 대표랑 서명원 대표가 인터뷰 통화를 나가고 하고 나서. 인터뷰 나가자마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반박하기 위함이었고 예. 그 이후에 서명원 대표가 또 이제 저하고 통화하고 만남을 이었는데 뭐 저를 상당히 싫어해요. 예, 싫어하고 아니 이거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그러면 허위 가짜 정보를 돌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도하잖아요. 예.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예, 유도를 예, 하잖아요. 예. PNR 그때 서명원 대표가 이제 그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그 하우스 임팩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이거는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작업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을 던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준석이나 명태균 씨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여론조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등장인물 오세훈 시장 그리고 뭐 충북의 김영환 지사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강원지사 김진태, 경남지사 박완수. 그러니까 사실상 기초단체장도 많습니다. 뭐, 예, 뭐 드러난 예, 뭐 사람들 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소위 얘기하는 김종인 매직이라고 불리는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기자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 매직에 해당되는 상당 부분에 이런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포함이 됐다면 이거는 그냥 대선뿐만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런 방식을 대선 그 앞전에 있었던 이준석 당대표 선거 그리고 재보궐 선거, 지방 선거 그리고 그 2021년 오세훈 그 재보궐 선거 여기까지 다 이런 방식으로 통용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당연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로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하고 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이 되는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따로 나와서 명태균 특검을 해야 된다. 명태균 특검을 해야 네, 된다. 네. 예. 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로서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검찰의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치면 가령 지금 당장 창원지검조차 결과를 내놓는다 치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은 지금 2차례 소환이 됐었죠. 네. 5선의 국회의원이에요. 명태균 씨는 그 뒤에 가요. 항상 거물은 뒤에 가잖아요.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5선 김영선이보다 먼저 갈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진짜 먼저 갔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 전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약간 명태균 게이트 확 뜨기 전에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창원지검 출석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웃긴 비사를 하나 얘기를 네. 하면 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검찰 조사 받다가 네, 네, 조사 받는 그 과정에서 예.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방금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 네. 그 검찰 수사관이 강혜경 씨 수사할 때 조사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수사관이.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냥 집에 갔습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랑 통화. 이거 영화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다 영화 같아요. 저는 남천동 사장님이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거의 이 수준인데요. 근데 검찰 수사관 앞에서 그렇게 중앙 정치에 큰 거물을 하고 이렇게 스스럼없이 통하는 걸 본다면 수사관이 느낄 유무형적 위압감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사관이 그다음에 이제 그 강혜경 씨 할 때 그 얘기를 딱 해줘요. 도대체 이분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검찰에 와서 태도가 이렇게 당당하시냐.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까지 갔던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때 최순실 씨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다 숨었어요. 명태균 씨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언론에 본인이 더 나서고 선택적으로 응답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용산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다면 벌써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죠. 예. 근데 구속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2달째 지금 그렇죠. 혼자서 떠들고 다니고 그거 예. 그 와중에 각종 위험한 수위 발언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탄핵하야. 뭐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녹취도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한테 전화해서 협박을 했다고. 내가 협박본도 아니고 맞아요. 대통령 예. 내면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충분히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한테 그랬어요. 검찰이 움직이면 이거는 대통령 의중이고 대통령 의중이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그게 얼마나 네. 딜레마겠습니까? 네. 당장 잡아 넣어서 입을 좀 닫게 네. 만들고 싶은데 그러자니 예. 어떤 어떠한 내용이 내용들 비밀들 예. 이게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명명했던 것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야말로 명태균 캐비닛이다.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없다. 예. 이분도 다 모든 것을 그 자동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몇 대에 걸쳐서 분산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번 주 금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네. 그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제한 시간 없이 뭐 질문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다 답변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그 대통령이 뭐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4대, 3대 이게가 증거가 될 텐데 그거를 그 안에 혹은 또 그 뉴스토마토가 확보하고 있는 명태균 씨는 없다고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미 그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하고 놔둔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원팀이었습니까? 김종인 사단으로 봐야 되죠. 김종인 사단. 김종인 네. 사단,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이 세 명은 명확하게 김종인 사단이었죠. 김종인 사단이었다.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왜 틀어진 걸까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뭐 박하지 못했지만 네. 이번 그 지난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진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김건희 씨하고는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러 선거를 손댔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손댄 선거는 어떤 거였다고 봐야 됩니까? 지난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7월 23일 날 했었던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인데요. 네, 그때도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취재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에 집중을 한다고 그 네. 기사는 지금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단일화에 예. 명태균 씨가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단일화 작업이 본인 그 말을 해요. 내가 단일화 한두 번 한 것 같냐. 근데 실제 보면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단일화, 그리고 이번에 예. 저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 예. 여기까지 관여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7.23 전당대회 때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면 나경원 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를 2번 죽인 분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쪽 편도 아니라고 했지만 네. 실제는 원희룡 의원 쪽이었고 그리고 그 1차에서 그게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네. 표를 몰아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고 네. 그 과정을 이준석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요. 명태균 씨가 네.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한동훈은 카게무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총리로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총감독이 네. 저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친다면 자기는 시나리오, 예. 뭐 연출 이런 건데 네.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내세웠던 배우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배우가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 예. 가장 힘들었던 배우가 누구냐? 오세훈.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또한 힘들었던 배우로 얘기를 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의 총화로서 이준석을 계속해서 앞에 내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적 욕망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그 가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도구. 본인 표현대로는 닭, 말, 개 셋 중에 하나. 그 김영선 의원한테 말판에 윽박지르는 거 이번에 예, 예. 민주당 공개한 거 그거 보셨잖아요. 예. 제가 들은 건 더 심해요. 그 막말 수위가 예. 정말 기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책상을 아마 엎을 정도의 그걸 참모진이 있는 앞에서 해요. 참모진. 그 김영선 의원 참모진 있는 네네. 앞에서. 예. 그래서 가인 씨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하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저희도 안 믿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 경선에 이런 것이 활용되려고 이런 지지 성향 당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했고 이 문건이 당시 당 대표한테까지 전달됐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 2년짜리 개헌 대통령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후보 확정되기도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당신 2년만 하고 물러나라. 그리고 개헌해라. 개헌하고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실제로는 이준석을 출격시켜서 새로운 꿈을 꾸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취재를 하셨어요?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적 대우로 남는 거죠. 네. 대우 남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을 무척 아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금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꿈이 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로 윤석열 후보를 2년 정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권을 개혁 보수로 바꿔서 선수는 이준석을 띄워서 8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대한 꿈을 한국 꾸었던 정치사를 쓰려고 했죠. 그런 것 같아요. 교과서를 쓰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보수 교과서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지지 기반이었던 TK에서마저도 지난주 조사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영남 보수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국민의힘의 물적 토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대부분 하는 것이 이미 총선도 이제 끝났고 그다음 이제 지방선거를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남은 집토끼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좀 대단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이긴 하지만 보수가 낳은 보수 진영이 낳은 대통령이 하지만 영남에 대한 기반이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도 옛날에는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바른미래당도 했었고 네. 그렇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삼성 간호한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의의를 기대한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착각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제 지지 기반 그리고 결국은 뭐 탈당 요구부터 해서 거국 내각 구성 이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렇게 해서 박근혜와 MB의 그 그림을 그린다면 박근혜는 처음부터 MB와 정치적 충돌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이 그것조차 정권 교체라고 실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권 내 야권 이렇게 했지만 제가 봐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뭐 옛날로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의 관계가 아닌가. 황태자로 군림을 하다가 등에 칼을 꽂으면 그것이야말로 배신자죠. 이분도 딜레마일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익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국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근데 그 익십 전에 나왔던 문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두 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당당하게 자신들이 밝혀야 될 두 사람이 한동훈과 이준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의 양심 선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국민 앞에 떳떳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안 받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편집회의 해야 되는데. 너무 송구합니다. 이제 가서 편집회의 하셔야 돼서 그래도 또 언제 모실지 몰라서 끝으로 또 저희 지금 무려 25,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취재를 했고 나름의 논과 팩트를 갖추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을 흔들 정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튜브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기존의 유튜브를 좀 삐딱거리는 시선으로 봤거든요. 진영 논리만 너무 강화시킨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번에 과정을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구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유튜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윤선 기자님처럼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게 힘을 좀 몰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진실만을 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한번 화이팅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여러분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좀 구독해 주세요. 예, 뉴스토마토 신문 좀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문들을 잘 안 봐요. 네네네. 예, 저희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너무 많은 걸 지금 얘기를 해서 박형광 기자한테 제가 가서 너 입 조심해야 돼 이래놓고 제가 말려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덕분에 많은 시민들께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